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초반 구독자님이시긴 한데 덩치TV라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형님 계세요. 제 채널 보고 살을 42kg를 빼셨대요. 너무 신기한 게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그 살을 빼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책을 한번 봐볼까 하면서 책을 펼치면서 보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뭐 꾸준히 읽고 있진 않지만 그런 과정들이 다들 얘기 들어보면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질문 중에 입 터짐이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저희가 입 터짐이 생기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단 양이 너무 작다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식단에 혈당을 높이는 음식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식단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이 위가 비게 되면은 배고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제 이게 시상하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에서 이 메시지를 해석해서 빨리 음식을 먹어 이제 우리 몸에 명령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도 조금 비슷한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포만감 호르몬이 분비될 거 아니에요. 이 렙틴의 신호도 시상하부로 가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라고 우리 신체에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 렙틴의 신호가 시상하부에 가는 거를 중간에 차단을 해요. 에너지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입터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도 비만이신 분들 키토제닉이든 저탄고지든 카니보어든 이거를 하시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식단에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의 양이 많게 되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뇌는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저혈당을 걱정하는 거예요. 보통 그때 당기는 음식들이 빵이나 케이크,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들을 땡기게 만들어요. 크게는 이 세 가지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랑 지방 단백질이랑 비교했을 때 포만감을 일으키는 과정이 살짝 달라요. 탄수화물의 장점이 우리 몸에서 빠르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빨리 시켜요. IGF-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이제 이게 그 탄수화물로 인해서 그 포만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인데 근데 이 호르몬이 진짜 잠깐 나왔다가 꺼져요. DDP4라는 효소에 의해서 금방 사라져요. 포만감이 길게 가지 않아요.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씹고 이제 위를 거치잖아요. 위에서 CKK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 소화를 되게 천천히 시키거든요. CKK라는 호르몬 자체가 포만감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 이제 위가 안 비어 있으면은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고픔이 안 느껴지고 또 하나 이제 위에서 다 소화되고 소장에 갔을 때 타이트 YY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때 또 포만감을 한 번 더 느끼고 그래서 단백질 지방을 사실 생각만큼 많이 섭취하기도 힘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탄수화물을 줄인 만큼 나머지를 이제 그만큼 채워주게 되면은 공복 중에 배고픔을 안 느끼고 섭취 칼로리 이상으로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하더라도 괜찮은 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소화가 느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녁 때는 사실 배가 안 고파서 안 먹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칼로리의 섭취량에 따라서 살이 찌고 빠지고가 있겠지만은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이상 섭취하기가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벌크업을 좀 하고 싶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다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확 찌워가지고 빼는 과정을 좀 공유하자. 다시 이제 제대로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했는데 지금 몸무게까지 2달 걸린 것 같아요. 스트랭치즈의 부분 탈지 우유는 건강한 우유인가요? 뭐 살이 찌고 빠지고에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사실 큰 이점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보통 지방에 지용성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방을 날려버리면 아무래도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이 다 날아가겠죠. 뭐 사실 건강상의 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샤브샤브 먹으러 가서 고기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배부른 상태에 지금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탕류, 디저트류가 우리가 좀 배부르게 먹어도 당기는 이유가 그 설탕은 사실 직접적으로 당장 혈당을 높이지가 않아요. 이 혈당이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인슐린이 렙틴이랑 어느 정도 상호작용하면서 배부름 호르몬이 이제 시상하부에 하는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거든요. 이 설탕 같은 경우는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호르몬의 작용이 없어요. 흡수돼서 바로 간으로 가가지고 간에서 보통 체지방의 형태로 저장시켜놔요. 나중에 우리 몸에 필요할 때 이거를 빼서 에너지로 쓰는데 보통은 우리가 밥을 먹고 계속 뭔가를 섭취하다 보면은 이거를 사실 사용할 기회가 없게 되겠죠. 지속적으로 또 그 상태에서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제 간에 이제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방간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죠. 그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 다량으로 이제 혈액으로 분비되고 산화됐을 때 조금 문제가 되죠. 이 작은 콜레스테롤은 폐될 가능성이 다른 크기의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크고요. 뭘 더 먹고 싶을 때 요즘엔 가염버터 먹어요. 저는 심하진 않은데 살짝 저 유당불내증 같은 거 있어서 배고플 때 기버터 같은 거 많이 먹죠. 그냥 숟가락째 퍼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저는 나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스마트하게 쓰면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섭취하시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대부분 에너지 제작에 관여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비를 막아버려요. 우리가 점심에 밥을 많이 먹고 졸리고 그러잖아요. 에너지의 저장과 관련된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을 또 너무 늦게 드시면은 우리가 잠이 들면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신경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인슐린 분비량도 먹은 거에 비해 많아질 수도 있고, 주무시기 3시간,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마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밥은 현미밥 같은 거 드시나요? 저는 현미밥 안 먹거든요. 그냥 쌀밥 먹어요. 제가 안 먹는 이유는 이 현미가 소화가 저한테 좀 잘 안 돼서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저는 뭐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쌀 겨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피트산이라는 게 있어요. 피트산의 섭취로 인해서 다 미네랄이나 영양소가 흡수되는 거를 방해한대요. 미량의 영양소나 이런 것들의 흡수가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충분히 가열하고 쌀을 불리는 과정에서 그런 독소들은 다 빼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시나요? 지금 뚱뚱하다, 대사질환이 있다 라는 분들은 신체 대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런 약속들을 끊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건강해야지 나중에 사람도 만나고 사회생활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친구들 만나면 그냥 막 먹습니다. 술도 그냥 먹고요. 이 신체 대사가 원활해지고 건강해진다면은 가끔씩 해로운 음식을 먹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매일매일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형우님이 인스타에 올려준 아이스크림 레시피 주말에 만들어 먹으면 네. 그거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 드시다 보면은 저는 그거 한 번 만들면은 그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통을 다 퍼먹게 되더라고요. 조금씩만 드세요. 예. 기름 쓰시는 것 중에 씨앗 기름 이런 거 쓰시는 거 있으시면은 그런 거는 다 버리세요. 그게 진짜 안 좋아요. 대부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오메가6가 높아서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만으로도 물론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 오메가6랑 오메가3랑 필수 지방산이에요. 오메가6의 비율이 높으면은 오메가3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오메가3, 오메가6의 비율을 1대1에서 1대4 정도로 맞춰야 된다 얘기하는데, 현대인들은 25대1까지도 가죠. 오메가6가 25, 오메가3가 1. 어쨌든 이 씨앗기름은 오메가6 이외에 제조 공정을 보면은 지저분하고 화학적 공정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통되는 이런 씨앗기름들은 대부분 GMO 농작물일 경우가 많아요. 유전자 조작 농작물이죠. 씨앗기름을 끊고 나서 원래 여기 뒤통수에 지루성 두피염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이 머리를 짧게 못 잘랐었어요. 기름만 그런 식으로 싹 바꾸고 나서 그렇게 먹으니까 이게 싹 가라앉았거든요. 그 씨앗기름은 진짜 피리피리 진짜로 꼭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진짜 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음식들이 어떤 호불호가 생기는 게, 우리가 단순히 맛있어서 이게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장기나 어디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이거를 먹었을 때 이거 어디에 이루어 세포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한 그 무용수가 있었는데 좀 희귀한 폐질환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심장이랑 폐를 이식했는데, 그 이식한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대요. 자신의 태도랑 행동이 변화되는 느낌을 받았대요. 가장 크게 바뀐 게 이제 식단이 바뀌었는데, 무용가다 보니까 어떤 정크푸드나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봤었는데 갑자기 감자튀김을 좋아하게 되고, 갑자기 햄버거를 먹고 싶어 하게 되고 이랬더래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장기기증한 가족들을 찾아가 봤는데 그런 음식을 좋아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포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나 입맛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린애들이 콩을 싫어하잖아요. 이 콩을 싫어하는 이유도 사실 그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콩에는 사실 이소플라본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성조숙증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대요. 애들이 콩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거를 세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모유 수유를 하면은 모유에는 대부분 콜레스테롤하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이유식으로 갈아타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보통 익숙한 것만 먹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낯선 걸 먹게 되면은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거를 판단을 못하니까 익숙한 걸 먹으려고 해요. 이 식단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바꾸려다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딱 이 식단을 시작한 게 저탄고지 식단을 알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지방이 살이 안 찌는구나, 건강에 해롭지 않구나 라는 정보를 알게 되면서 지방의 섭취량을 늘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탄수화물은 살이 찌는구나,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계속 섭취를 하다 보니까 배가 안 고프네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고, 이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이나 카니보어나 이런 식단을 알게 된 건 사실 오히려 이렇게 식단을 하고 난 한참 뒤였어요.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걸 시작해서 종종 이 부작용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작용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이브를 저번 주에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에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이거를 글로 정리해서 전달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빠르고,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좀 글로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뿌려드리려고 해요. 요새 그런 플랫폼들 많더라고요. 뭐 크몽이나 뭐 이런데 좀 전자책으로도 한번 올려볼 생각이고.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막 12시 막 아침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니까 매주 특별한 스케줄이 없다면은 라이브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에 뵐게요. 굿밤 하세요.